왜 어떤 사람들은 연애할 때마다 상처를 받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왜 항상 나쁜 사람들만 만나게 될까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알고 바꾸지 않으면 평생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특징들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연애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성격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이 바닥에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보여줘도 그 사람이 특별하다고 느끼죠.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상대방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도 참고 넘어가게 됩니다. 나 때문에 화가 났을 거라고 자책하거나 내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죠.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어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애에서 항상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더 많이 베풀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우습게 보게 만듭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기도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말하지 못하죠.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도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으면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연락이 조금 늦어도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끼고 만나자는 말을 안 해도 관심이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의 단점만 보게 됩니다. 예쁜 부분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만 크게 느껴지죠. 이런 부정적인 자기 인식은 연애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칭찬을 해줘도 믿지 않고 겸손한 척하며 부정합니다. 진심으로 칭찬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상대방도 점점 칭찬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경계선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경계선이 명확합니다. 이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선이 있죠. 하지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런 경계선이 애매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거나 어디까지가 선인지 모릅니다. 욕설을 들어도 화가 났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해도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약속을 어겨도 바빠서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들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변명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고 선을 그어야 할 때 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함부로 대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나빠집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상대방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심이 많고 관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죠. 상대방은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결국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경계선도 인정해야 하죠. 이런 상호 존중이 있어야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도하게 베풀려고 합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과도하게 베풀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하고 불편한 것도 다 참아줍니다. 돈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다 내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당신이 모든 걸 다 해주면 상대방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균형이 완전히 깨집니다. 당신은 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하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지쳐서 더 이상 베풀 수 없게 되면 상대방은 떠나버립니다. 과도하게 베푸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뭔가를 해줘야만 사랑받았던 경험 때문에 연애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상관없이 연애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옆에 있어줄 사람을 찾죠. 이런 급함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연애를 시작합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바로 마음을 열어버리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싫어서 빨리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하죠.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도 더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이런 서두름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전 연애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배울 시간이 없이 바로 다음 연애로 넘어가죠.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고 자신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시간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상대방을 만나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끊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성격이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내 사랑으로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만나도 나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바뀔 의지가 없다면 절대 바뀌지 않죠.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만 지치게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나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위험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해주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이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현재의 연애에도 영향을 미치죠. 부모가 조건부로만 사랑해줬다면 연인에게도 조건부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릴 때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 연인에게 과도한 관심을 요구하게 되죠. 이전 연애에서 배신당했다면 지금 연인도 언젠가 배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연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데도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불안감과 의심은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의심받고 있으니 답답하겠죠? 결국 이런 태도 때문에 관계가 끝나게 되고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치유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완벽한 사랑을 꿈꿉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것 같은 완벽한 로맨스를 기대하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줘야 하고 항상 로맨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연애는 영화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상의 다툼이나 갈등도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죠. 상대방이 조금만 무관심해 보여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현실의 좋은 사람들을 놓치게 됩니다.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은 연애 초기에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모든 게 꿈꾸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8번째,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조금 늦게 하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죠. 만나자는 말을 안 하면 관심이 없어졌다고 여깁니다. 이런 극단적인 감정 반응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눈치를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하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속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과는 편안할 수가 없죠. 또한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났을 때 충동적으로 이별을 선언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죠.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연인에게 풀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연인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냅니다. 이런 행동은 연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지지해줘야 합니다. 9번째, 자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매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관심을 보여줘도 과도하게 고마워합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함부로 당하면서 참고 지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상대방도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이 높게 평가할 리가 없거든요. 자신감이 없는 모습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감을 가져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족한 점만 보게 되죠. SNS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10번째,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연인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온전히 상대방에게 달려있다고 여기죠. 상대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존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또한 너무 의존적이면 자신만의 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존적인 모습이 귀엽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집니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가 있고 친구들도 있어야 합니다. 연인은 인생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싶어 하죠.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11번째, 소통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죠. 상대방이 알아서 눈치채주기를 바라면서 힌트만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을 읽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죠.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커집니다.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어서 결국 큰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너무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욕설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죠. 이런 식의 소통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건강한 소통 방법을 배워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없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갈등은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갈등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12번째, 패턴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왜 그런지 분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애가 끝날 때마다 상대방 탓만 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보지 않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보지 않고 운이 나빴다고만 여깁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분명히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찾아서 고치지 않으면 평생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패턴을 바꾸려면 우선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 상처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들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런 문제들은 노력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세요. 자존감을 높이고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며 자기 개발에 힘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세요. 건강한 소통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세요. 과거의 상처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치유하세요.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현실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이런 변화들이 있다면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변화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개선해 나가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Cons char count full expanded content. Length. console. log 총 글자 수 달러 char count자. 9,000자 이상인지 확인. if char count 9,000. console. log 조건 충족 9,000자 이상 달러 char count자. else. console. log 조건 미달 9,000자 미만 달러 char count자. 달러 9,000 char count자 부족.